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? 데이터는 진짜 많은데 막상 쓰려고 하면 왜 이렇게 쓸 게 없지? 오늘 바로 그 문제, 그 혼돈 속에서 보물을 찾아내는 핵심 기술이죠. ETL에 대해서 아주 쉽고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아니, 정말 사방에서 데이터가 막 쏟아지잖아요. 근데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할지 진짜 막막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. 요즘 비즈니스는요, 말 그대로 데이터 홍수랑 매일매일 싸우고 있는 거죠. 근데 말이죠. 이 뒤죽박죽인 혼돈에 딱 질서를 잡아주고 정말 날카로운 인사이트를 쏙쏙 뽑아내는 아주 잘 만들어진 프로세스가 있습니다. 뭐랄까, 데이터를 위한 연금술, 딱 그런 느낌이죠. 자, 그럼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의 홍수, 이게 대체 어떤 모습인지부터 한번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. 생각해 보세요. 우리 회사 데이터가 딱 한 곳에만 모여있지 않잖아요. 고객 정보는 CRM에 있고 재고 현황은 ERP에, 또 공장 설비 데이터는 IoT 센서에서 막 실시간으로 쏟아져 들어오죠.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요, 이 데이터들이 전부 제각각 다른 말로 떠들고 있다는 거예요. 이러니 이걸 한데 모아서 분석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. 바로 이 순간, 구원투수처럼 등판하는 게 바로 ETL입니다. 전 이걸 데이터 정제서라고 부르는 걸 좋아하는데요. 왜냐면요, 여러 유전에서 막 퍼올린 시커먼 원유를 정제해서 아주 비싼 휘발유로 만드는 과정이랑 똑같거든요. 쓸모없어 보이던 이 날것의 데이터를 분석 가능한 보물로 확 바꿔주니까요. ETL, 이름 참 직관적이죠. Extract, 추출하고, Transform, 변환하고, Load, 적재한다. 딱 이 세 단계입니다. 여기저기 흩어진 데이터를 싹 모아서 쓸모있게 예쁘게 다듬고 분석 창고에 딱 갖다 놓는 거죠. 우리가 하는 모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, 그 시작점은 바로 이 탄탄한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이 데이터 정제소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 세 가지 단계를 하나씩 아주 자세하게 뜯어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순서가 핵심이에요. 추출, 그리고 변환, 마지막으로 적재. 이 세 단계가 정말 물 흐르듯이 쫙 연결돼서 하나의 강력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, 이 순서를 바꾸면요, 와,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. 그건 제가 잠시 후에 또 보여드릴게요. 자, 첫 번째 단계, 추출입니다. 아까 말씀드린 원유 비유 기억나시죠? 여러 유전에서 원유를 쭉쭉 퍼올리는 것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소스 시스템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쏙쏙 뽑아내는 과정입니다. 추출하는 방법도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, 전체 추출.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싹 다 긁어오는 거예요. 도서관의 모든 책을 통째로 복사하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가 증분 추출인데, 이건 마지막으로 복사한 다음에 바뀐 것만 쏙 골라오는 거예요. 새로 들어온 책이나 내용이 바뀐 책만 복사하니까 훨씬 똑똑하고 효율적인 방식이죠. 자, 이제 드디어 ETL의 심장, 가장 중요한 변환 단계입니다. 바로 여기서 데이터의 진짜 가치가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. 비유하자면 길가에 굴러다니는 평범한 돌멩이를 눈부신 다이아몬드로 깎아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. 이 변환 단계는요, 한마디로 데이터 대청소 시간이에요. 예를 들어 어떤 시스템에선 날짜가 2023-0101이고 다른 데선 Jan 1 2023이면 이걸 하나로 통일시켜주는 거죠. 중복된 고객 정보가 있으면 하나로 합쳐버리고요. 특히 주민번호처럼 민감한 정보는요, AAS 같은 강력한 암호화 기술로 꽁꽁 잠가서 아무나 못 보게 만들어버립니다. 그러니까 데이터의 퀄리티랑 보안 레벨이 바로 여기서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. 그리고 마지막 적재 단계입니다. 이제 깨끗하게 정제된 보석처럼 빛나는 이 데이터들을 분석가나 AI 모델이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아주 근사한 보관함에 안전하게 옮겨 싣는 거죠. 자, 이걸로 모든 분석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. 자, 지금까지는 이 분야의 전통적인 강자, ETL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. 그런데 클라우드 시대가 활짝 열리면서 이 판을 완전히 뒤흔드는 새로운 대안이 나타났습니다. 그 이름은 바로 ELT입니다. ETL과 ELT, 이름도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고요? 차이점은요, 진짜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. 바로 변환, 트랜스폼이랑 적재, 로드 순서만 딱 바꾼 거예요.
ELT는 일단 원본 데이터를 날것 그대로 창고에 휙 던져 넣어요. 그리고 나서 필요할 때마다 그 안에서 꺼내서 가공에 쓰는 방식인 거죠. 자, 두 방식의 장단점을 한번 제대로 비교해 볼까요? ELT는 먼저 싣고 나중에 변환하니까 원본 데이터를 거의 실시간으로 바로 쓸 수 있어서 속도가 엄청 빨라요. 반면에 ETL은 먼저 변환하고 나중에 씻잖아요. 그러니까 민감한 정보를 창고에 넣기 전에 미리 싹 다 처리해버리니까 보안이 훨씬 강력하죠. 결국 속도를 얻는 대신 보안에 좀 더 신경 써야 하느냐, 아니면 보안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신 준비 시간을 좀 더 감수하느냐, 이 명확한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는 셈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시간이죠. 그래서 내 상황에는 도대체 뭘 써야 하는 건데? 사실 정답은 없어요. 이게 무조건 최고다. 이런 건 없다는 거죠. 오직 내 상황에 딱 맞는 최적의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. 지금부터 어떤 경우에 뭐가 더 유리한지 제가 명확한 가이드를 딱 제시해 드릴게요. 전통적인 ETL은 역시 안정성이 중요할 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. 예를 들어 우리 회사 서버실에 직접 데이터를 보관하는 온프레미스 환경이라거나 GDPR이나 개인정보보호법처럼 데이터 규제가 아주 깐깐할 때, 그리고 데이터 형식이 거의 바뀔 일이 없는 딱 정해진 상황에서는요, 여전히 ETL이 최고의 선택지입니다. 반면에 ELT는 유연함과 속도가 생명인 요즘 클라우드 환경의 슈퍼스타라고 할 수 있죠. 수십 테라바이트가 넘는 어마어마한 빅데이터를 다룰 때, 또 표로 정리된 숫자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 글이나 이미지 같은 비정형 데이터까지 싹 다 분석해야 할 때, 그리고 1분 1초가 중요한 실시간 분석이 필요할 때는요, ELT가 정말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ETL이 더 좋냐, ELT가 더 좋냐, 이런 논쟁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. 가장 중요한 건 뭐다? 우리가 지금 풀려고 하는 문제에 가장 잘 맞는 도구를 선택하는 지혜, 바로 그겁니다. 요즘 데이터의 속도는 실시간을 넘어서 거의 순간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. 그렇다면 ELT, 그 다음은 뭘까요? 어쩌면 데이터가 생겨나는 바로 그 순간에 이동하면서 동시에 변환까지 싹 끝내버리는 스트리밍 ETL 같은 기술이 새로운 표준이 될지도 모르죠. 데이터 처리의 미래,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가요?